인생 말리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에서 잠시 쉬어가며 사람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엔 사람 참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만나기만 하면 남 이야기만 줄줄이 꺼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온통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피곤한데 이상하게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묘하게 불편하고 다른 한쪽은 듣다 보면 오히려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 제가 동창회에 못 가고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모임에 다녀온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희 신랑 있잖아. 사업 완전히 망했다더라. 지금 집안이 난리래. 영돈이 요즘 못 봤지? 깜짝 놀란다. 사람이 그렇게 늙을 수도 있냐? 진짜 세월이 무섭더라. 문성이 아들은 또 이혼했대. 이번엔 진짜 크게 싸웠다더라. 한참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동창회 가서 즐거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사람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말은 잔뜩 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만난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나 요즘 이런 거 배우고 있어. 나 어제 이런 일 겪었잖아. 온통 자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남 얘기만 하는 사람은 수다쟁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말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동시에 있는 두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만나면 끝까지 남 얘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멈추질 못할까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우리는 왜 어떤 때는 괜히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이상하게 더 끌릴까요? 누구를 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 말하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나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그걸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다 보면 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아마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장, 버스 창밖을 보지 않는 이유. 패키지 여행 중 창밖에는 평생 처음 보는 풍경이 쫙 펼쳐지는데 어떤 분들은 고개를 한 번도 안 돌립니다. 대신 사람만 봅니다. 저 앞에 앉은 사람 옷 좀 봐. 대각선에 저 부부 저거 싸운 거 맞지? 가이드는 또 저 사람이야? 지난번에도 성에 없더니 그대로네. 풍경은 안 보고 사람만 관광합니다. 지난달에 72세 옆동 언니가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오시고 돌아와서 하신 이야기가 전부 이랬습니다. 나랑 같은 방 쓴 할머니가 코를 얼마나 고는지 밤새 잠을 못 잤다니까. 옆 테이블 영감은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를 그렇게 내더라. 듣기 싫어서 혼났어.
가이드는 설명도 엉성하고 대충대충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바다는요? 맛있는 건 많이 드셨어요? 제주도는 어떠셨어요? 제주도 얘기는 없고 사람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풍경이 아니라 사람만 보신 거죠. 그것도 단점만 골라서. 처음엔 말 많으시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마음이 살짝 찜찜했습니다. 언니 여행이 별로였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좋은 데 갔는데도 괜히 다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만 먼저 눈에 들어올 때 사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풍경이 안 보입니다. 대신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바깥에서 먼저 발견한다고요.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느끼고 있으면 남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옆동 언니가 본 건 그 사람들의 단점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도 저렇게 보이진 않겠지. 괜히 신경 쓰이네. 괜히 비교가 되고 괜히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고 괜히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바다를 봐도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다. 풍경은 멋진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럴 때 남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면 잠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쟤들도 다 별로네. 그래서 순간은 좀 편해집니다. 숨이 좀 놓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바다도 제대로 못 보고 여행도 제대로 못 즐기고 집에 와서도 내가 뭘 보고 왔지? 하는 마음만 남습니다.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의 마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싫은 마음. 나를 보는 게 불편하고 내 안에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무섭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괜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고 남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와 그 속에 숨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이야기로 그 빈 시간을 메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날,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건 남이 아니라 내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장, 식탁 위에 빈 접시. 예배가 끝난 교회 식당. 밥 냄새 나고 국물 김 올라오고 사람들 웃고 떠들고 참 따뜻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테이블은 이상하게 공기가 좀 무거워집니다. 68세 김 집사님이 앉아 계신 테이블이 그랬습니다. 4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30분 내내 한 사람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 이런 겁니다. 박 권사님 아들 또 직장 관뒀대. 벌써 5번째래. 그러니까 며느리가 눈치 주지. 이 집사님 남편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왔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최 집사님 요즘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더라.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던데.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맞장구 치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니, 밥 먹었는데 왜 더 지치지?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남 얘기만 잔뜩 오가는 자리. 누가 상 받았네. 누가 망했네. 누가 이혼했네. 겉으로 보면 대화는 끊이지 않는데 집에 돌아오면 괜히 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지? 김 집사님도 30분 동안 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본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의 인생을 전달하는 뉴스 앵커처럼 이야기만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저렇게까지
남 얘기만 하실까?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서입니다. 내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비난 듣고 가볍게 취급당할까봐 그렇습니다. 기쁜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슬픈 얘기하면 유난 떠는 것 같고, 약한 모습 보이면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그래서 제일 안전해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남의 이야기만 하는 것. 남 얘기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남 얘기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 얘기는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의 이야기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같이 앉아서 밥은 먹었는데 정작 제대로 이야기 나눈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같은 식탁에 앉았다가 그냥 일어난 거죠. 김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이상하게 만난 느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본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요. 남의 이야기로 꽉 찬 식탁은 겉으로 보기엔 참 따뜻해 보이지만 이런 느낌을 남깁니다. 배는 부른데 속은 영 허전하다. 진짜 나눔은 남 얘기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 요즘 이렇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얘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꺼내놓는 순간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장, 거울 앞에서 남을 찾는 사람. 동네 미용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사람 마음이 그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파마 기다리는 사람, 염색하는 사람, 커트만 하고 가는 사람, 모두 거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거울 속 나는 안 보고 계속 옆 사람만 봅니다. 70세 정숙자 씨가 그랬습니다. 염색하러 오셔서 2시간 동안 앉아 계셨는데 본인 얘기는 거의 없고 남 얘기만 하셨습니다. 저 아줌마 머리색 좀 봐요. 저 나이에 너무 박지 않아요? 옆에 사람은 주름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새까맣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미용사가 묻습니다. 어머님, 머리 색깔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숙자 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까 그 아주머니는 아직도 안 끝났죠? 2시간이나 거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본인이 뭘 원하는지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용실을 나오는 길, 기분이 이상합니다. 머리는 새로 했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거울을 봐도 어색하고 괜히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머리는 바뀌었는데 기분은 그대로일 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딱 좋다 싶은 게 없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숙자 씨는 미용실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의견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남에게 가 있었습니다. 누가 과해 보이는지, 누가 나이에 안 맞게 하는지 그런 것만 보였을 뿐 나는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은지, 나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 이 질문은 끝까지 꺼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선택도 늘 애매해집니다. 하고 와도 마음에 안 들고 집에 가면서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남이 뭘 했는지는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막상 그럼 당신은요? 라고 물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남 얘기가 편해집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건 힘들거든요.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남을 보며 살다가 제일 마지막에야 자기 자신을 본다. 정숙자 씨도 그랬을 겁니다. 2시간 내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거의 보지 못하고 가신 겁니다. 거울은 원래 남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거울 앞에서도 자꾸 남부터 찾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는데 정작 나는 잘 모르겠네. 그게 남 이야기만 계속하게 만드는 세 번째 마음입니다.
네 번째 장, 쓰레기 봉투 속의 비밀.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 대부분 5분이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30분을 보냅니다. 쓰레기를 버려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75세 박영자 씨가 그랬습니다. 분리수거를 끝내고도 올라가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603호 며느리 봤어요? 분리수거를 저렇게 엉망으로 하네. 종이랑 비닐을 한 대 섞어서 버리더라고. 1002호는 둘이 사는데 저렇게 많이 나온대요? 관리사무소는 또 뭐 하는 사람들이래? 청소도 안 해놓고 관리비만 받아가고 사람만 바뀔 뿐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저 먼저 올라갈게요 하고 빠져나가면 박영자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요. 집으로 올라가는 길 마음이 묘합니다. 뭔가 한마디 하고 올라온 것 같아 시원하기도 한데 같이 이야기했는데도 이상하게 더 외롭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여러분도 아십니까? 얘기 실컷 하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 괜히 공허해지는 기분. 잠깐은 내가 중요한 사람 같고 판단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집이 조용해지는 순간 마음이 툭 떨어지는 그 느낌. 여기엔 심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남의 잘못을 말해보라고 시키고 다른 그룹에게는 내 장점을 떠올려보라고 시켰습니다. 남을 지적한 사람들은 그 순간엔 기분이 올랐지만 곧 더 공허해졌습니다. 반대로 내 장점을 떠올린 사람들은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더 편안했습니다. 남을 낮춰서 얻는 기분이란 게 잠깐은 달지만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찾게 됩니다. 다음 사람, 다음 단점, 다음 이야기. 그래서 박영자 씨가 재활용장에서 오래 서 있는 이유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아파트를 걱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 다시 허전해지고 마음은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봉투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정말 안 버려지는 쓰레기는 따로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지적하고 싶은 마음, 잠깐 올라갔다 금방 떨어지는 우월감, 그리고 말로 다 안 되는 외로움. 남의 봉투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나는 어떤 마음을 안고 사는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남의 쓰레기는 비워지는데 내 마음은 전혀 안 비워집니다. 결국 남의 이야기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네 번째 속마음은 이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라도 나는 괜찮다는 증거를 찾고 싶은 마음. 직접 나를 인정하는 대신 누군가를 낮춰야만 잠깐 안심이 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가 정작 제일 먼저 버려야 할 마음은 끝까지 들고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남의 이야기만 하며 나를 숨기던 마음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내 이야기를 꺼내며 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금빛 먼지를 털어내며. 이 반지요, 남편이 40년 전에 처음 준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은방 세척기 돌아가는 소리가 울리고 있던 그 자리, 세척을 맡기러 온 66세 윤여정 씨가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진짜 작은 거 하나 샀는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올라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윤여정 씨는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끌어왔어요. 보여줄 사람도 없는데요. 근데 이 반지만 보면 같이 살던 그때가 그대로 생각나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씩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혼자 밥을 먹어요. 근데 이걸 보면 괜찮아요. 그래, 나 혼자는 아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 눈이 금방 빨개졌습니다. 할머님, 그거 정말 멋있는 이야기네요. 윤여정 씨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제 얘기해서요. 근데 오늘따라 꼭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이 반지가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둘 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위로해 준 것도 아닌데 둘 다 표정이 확 풀렸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진심으로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우울감이 줄고 병원 갈 일도 줄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에 쌓인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나와야 끝이 납니다. 윤여정 씨는 반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받아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가까워졌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내 인생 말할 가치 있다. 내가 겪은 일 아무거나 아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찮게 보지 않는 사람만 남의 인생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윤여정 씨는 반지를 닦으러 온 게 아니라 반지를 닦다가 자기 인생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간 겁니다. 두 번째 장, 새벽 첫 손님의 목소리. 김 사장, 그거 들었어? 우리 손주 상 받았어. 중앙시장 야채가게 앞. 미나리 한 단을 고르던 69세 강영자 씨가 그렇게 말문을 엽니다. 김 사장님이 눈을 번쩍 뜹니다. 어머, 그 초등학교 들어간다던 그 손주요? 응, 손주가 그림 대회 나갔는데 상을 탔지 뭐야? 전화해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 나 상 받았어. 이러는데 아이고, 내가 울 뻔했다니까. 둘 다 동시에 웃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나오신 거예요? 응, 우리 손주가 미나리 무침을 그렇게 좋아해. 상 받았다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 돈은 많이 못 주니까 밥이라도 진짜 맛있게 먹이고 싶어서.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주는 좋겠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할머니가 있어서. 강영자 씨가 바로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이 나이에 누굴 생각하면서 설렌다는 게 쉽지 않거든. 아침마다 손주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 그 말을 듣던 다른 손님도 슬쩍 미소 짓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도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웃기거나 드라마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나무를 포장해주면서 김 사장이 말합니다. 할머님, 다음에 또 소식 들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정말로 궁금해합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사람은 보통 사실은 금방 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오래 갑니다. 특히 마음이 담긴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눈 사람들은 금방 친해지고 오래 갑니다. 날씨 얘기, 뉴스 얘기만 한 사람들은 만난 지 5분 만에 잊힙니다. 강영자 씨는 오늘 야채만 사러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조금 꺼내놓으러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요. 문이 열립니다. 누가 먼저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힘입니다. 관계를 만들고 사람 사이에 길을 내고 나 혼자 아니다라는 감각을 살려냅니다. 자기 이야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야채만 사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사러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장, 작은 손을 기다리며. 어린이집 앞 벤치에 앉아있던 65세 이수철 씨가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나 커서 할아버지 집에서 살래? 옆에 있던 할머니가 웃으며 묻습니다. 어머,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집에는 재미있는 게 많잖아. 이수철 씨가 쑥스러운 듯 웃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애 올 때마다 제가 뭘 조금씩 사나요? 블록, 색연필, 장난감 로봇.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옆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주 많이 예뻐하시네요. 이수철 씨가 잠깐 숨을 고르고 진짜 마음을 꺼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주가 제 삶의 이유예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하지?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근데 손주 생각하면 그냥 움직이게 돼요. 오늘은 뭐 해줄까? 어디 데려갈까? 뭘 같이 먹을까? 그 생각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지금은 그날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문 열고 달려오면서 외치는 그 소리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면 그냥 다 괜찮아져요. 그때 어린이집 문이 열립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할아버지. 작은 손이 이수철 씨 손에 와락 달라붙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는데 할아버지 그렸어. 그래? 잘생기게 그렸냐? 응, 제일 잘생겼어. 둘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말이 필요 없는 뒷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는지 그냥 보입니다. 예전엔 많은 사람을 만나야 외롭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살게 만드는 사람, 몇 명이 중요하다는 걸 학자들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많이보다 소중한 몇 사람을 고른다고. 그리고 그 몇 사람 얘기를 할 때 뇌가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철 씨는 손주 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세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내 삶을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힘. 남의 이야기만 하며 사는 사람은 남의 인생 속에서 살고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 자기 인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수철 씨는 손주를 기다리며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는 걱정도, 기쁨도, 사랑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맨날 남 얘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꺼내는 사람. 남 얘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들여다보기 싫어서 피하고, 상처받을까봐 숨고, 남이랑 비교하면서 겨우 버팁니다. 반대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인정하고 사람이랑 제대로 관계를 맺고, 그래, 아직 안 끝났다는 느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중 하나로만 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숨고 어떤 날은 들킵니다. 겁날 때도 있고 이상하게 용감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다만 이건 기억해 두세요. 남 얘기만 계속 나오는 날, 내 얘기 꺼내기 무서운 날일 가능성 큽니다. 그럴 땐 스스로한테 딱 두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진짜 피하고 싶은 건 뭐지? 사실은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참고 있지? 답 못해도 됩니다. 질문 던지는 순간 이미 시작입니다. 남의 인생 구경만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평생 듣는 역할만 할 수도 있고, 한 번쯤은 내가 말하는 자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만 기울면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남 얘기만 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 얘기를 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버텨온 시간은 절대 가벼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뒤에 숨지 말고 가끔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남 얘기 말고 내 이야기 한 번쯤 꺼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다음 길에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오래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말리길이었습니다.